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는 월간조선의 배진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자입니다. 예. 좀 꼬리타분한가요? 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책 보여드릴게요. 예. 소설 공자입니다. 소설. 네. 이노우의 야스시라고 하는 네. 일본 작가가 네. 쓴 책이고, 네. 장편 소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 네. 어떤 책입니까? 그 우선 이노우에 야스시라고 하는 예, 작가 작가. 잘 아시죠? 뭐 잘 모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일본 작가로다가 이제 예. 한때는 뭐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풍도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원나라 침략기에 고려를 다룬 소설을 갖다가 쓴 게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둔황이라고 그래갖고 돈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돈황에 있는 그 막고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걸 상상을 해갖고 쓴 소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막고구를 보면 누구든지 예. 써보고 싶은. 예. 그래서 일본 굉장히 유명한 원래 또 마이니시 신문 기자 출신이라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인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예. 바탕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설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혹시 공자, 맹자, 뭐 장자 이렇게 연작 소설이 그렇지 있나요? 않습니다. 그냥 그건 공자일 아니군요. 뿐입니다. 근데 그 논어 읽어보셨죠? 물론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논어를 보면은 어떤 좀 체계라든지 그런 거는 좀 이제 안 잡혀 있죠. 예, 보면은 예. 그 무슨 뭐 학위 편이니 예. 위령공 편이니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매 편에 이제 첫 번째 단어를 갖다 두 글자나 세 글자씩 따서 붙인 거고요. 그 한 말씀도 정말 뭐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르신 말씀들이 많은데 예. 굉장히 그야말로 어떤 공자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걸 갖다가 공자의 제자라든지 혹은 제자의 제자들 가서 짜집기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그 논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공자가 죽고 한 30여 년 이상 흐른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도 이제 거의 다 죽고 그 제자의 제자 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공자 연구회를 만듭니다. 예. 우리식대로 얘기를 하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자 탄신 뭐 100주년 기념 문집편찬위원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만드는 거죠. 그러고선 생전에 공자하고 인연 맺었던 분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분이 안 계시냐. 그러고 찾다가 노나라 산골 마을에 사는 언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 이 언강이라는 그건 픽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강이라는 건 시든 생강이라는 뜻인데 이 실존 인물은 아니고 이노우의 야스시가 재밌게 붙였군요. 예, 그 중국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실제 이름이 말하자면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별명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강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보면은 중국에 그 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채명신 장군 할 때 그 채자를 쓰는. 그 오나라하고 초나라 사이에 껴있는 약소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오나라와 초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그 나라의 유민입니다. 언강이.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 공자가 이제 주유천하를 했지 않습니까? 54살 때부터 14년 동안 주유천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자 일행의 어떤 짐꾼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공자 제자 비스무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제자라기보다는 이제 공자학당에서 허드렛 일 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말석에 끼어갖고선 청강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사람인데 설정이 재밌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공자의 어록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논어에서 볼 수 있는 어록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들고 와갖고 언강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자님이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얘기를 갖다 어디서 주워 듣고 갖고 왔는데, 이게 진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보고선, 이런 얘기는 정말 공자님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얘기다.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말이지, 그분의 기계가 느껴지는 말이다. 이건 틀림없이 공자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판별도 하고, 또
또 이제 뭐 제자 와서 이제 자로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안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논어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을 갖다가 하면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 그리고 이제 보면 공자의 논어에 보면 뭐 인이란 무엇인가, 뭐 천명이란 무엇인가, 예. 군자란 무엇인가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갖고는 또 도대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천명이라는 게 뭡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고 그러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소설로 다 엮은 겁니다. 예. 근데 보면은 참 그 연구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글쎄요. 뭐 2000 몇백 년 전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勉強会.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풍겨납니다. 아니 그 勉強会도 있겠지만 예. 아마도 제가 지금 이때까지 예. 들은 얘기로는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예.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예, 아니면 이 불경이 만들어지는 예. 과정을 예, 상당히 이렇게 끌고 온 거군요. 예, 그랬을 겁니다. 공자 만드는 과정에도. 그렇죠. 아, 재밌는 발상인데요. 재밌는 발상입니다. 시대는 공자의 마지막 몇 년을 다룬 모양이죠?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다룬 거는 이제 공자가 그 주유천하하던 시절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말년까지의 얘기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자는 이제 대개 한 50세 정도까지는 그 대사구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아마 검찰총장 플러스 법무장관 플러스 이제 뭐 경찰청장쯤 되는 그렇군요. 예. 그 사정을 담당하는 사법부죠. 네, 사법장관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노나라가 그 중국 중국 전체로 봐서는 주나라의 권위가 약화되고 이제 힘센 나라들이 등장하듯이 예. 노나라와 같은 그 나라들에서는 또 그 나라에서 대대로 이어져온 그 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은 예. 나라의 왕들이죠. 그 사람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힘 있는 권력가들이 이 세도를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노나라에서 이제 삼환씨라고 그러는데 예.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거기에 맞서다가 이제 공자가 밀려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4살 때부터 14년 동안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선 자기의 정치 아이디어를 사줄 만한 제후를 찾아서 이제 중국을 딱 주유천하한 거죠. 그래서 그때의 얘기입니다. 보면 재밌는 게 그런 발상도 재밌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자 위령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자로가 이제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하고선 이제 공자한테 물어보는데 이때가 이제 되게 궁할 때였거든요. 그 진나라라는 나라를 갔다가 이웃 나라로 옮겨가는데 중간에 이제 광야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굶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열받아 갖고 이제 공자한테 그럽니다. 공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럽니다. 군자라는 원래 궁한 법이라네. 그러고 나서는 잠시 뒤에 소인은 궁하면 흐트러진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선 제자들이 다들 이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자로는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감동을 표현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공자가 정말 궁할 때의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게 요새 이제 그 뭐 보수 세력이라고 해도 좋고 뭐 애국 세력이라고 해도 좋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요새 좀 어려워지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좀 기운을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그래서 자로처럼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공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라고 그러면 이제 고리타분하고 그런 이제 철학자 사상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 속에 나오는 공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 낙관을 갖다가 잃지 않는 그리고 어떤 그야말로 내가 작은 노력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 보자. 그러고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이제 세상은 좋아진다. 그런 공자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폴리페스입니까? 폴리페소
그 폴리페서라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그 경박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지금 의미로 쓰는 소위 건데. 이제 예. 온화가 되기를 다투는 세력가들이 있고 네. 그 세력가들에게 예.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론을 들고 예. 공자가 다니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방법론은 아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공자의 불멸성이 이제 예. 사실은 공자가 예. 아무에게도 쓰임을 못 예, 받고 그렇죠. 결국에는 버려지게 예. 되고 그 버려지는 초라하고 궁핍한 그 과정이 예. 지금 이 소설의 그렇죠. 무대입니다. 그렇죠. 음. 이 책에서 이제 뭐 이건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공자의 얘기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논어라든지 혹은 뭐 그 공자 가어라든지 사기 같은 데 나오는 얘기들 대화들이 쭉 소설 그렇게 중심이 속에 됩니다. 녹아 배치가 들어갑니다. 되었군요. 근데 이 속에서 이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흐트러진 세상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이냐. 새와 짐승과 같이 살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닭 30마리하고 같이 살아볼까 늘 생각 중인데 어미닭 몇 마리하고 병아리 그래도 사람은 옆에 같이 있어야죠. 사모님도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인상적인 건 이제 천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이제 나는 15세에 이제 예, 섰고 예. 뭐 그러면서 참 미스테리한 말이죠. 그러면서 50세에 이제 천명을 알았다. 예. 지금 이제 미스테리한 말이다 그러셨는데 예. 여기 나오는 이제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또 천명이란 말을 들고 원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천명이라고 하는 미스테리한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다 모아놓고 공자 제자들이랑 같이 해갖고 저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천명은 이렇다고서 또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좋은 얘기가 좀 나와서요. 보면 예. 하늘이 내려준 일이라고 해서 하늘이 반드시 지켜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엉강이 이제 공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 공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생각지도 않은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고 예.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가. 예.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장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내린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평화로운 시절이 찾아오는 법이다. 공자는 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요? 예. 하늘이 내려준 사명을 따라야 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요. 하늘이 주재하는 자연의 운행에 들어있는 만큼 모든 일이 늘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않으리라는 깨달음이 그 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는 일이 바로 천명을 아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천명입니다. 천명에 들어간다고. 천명을 아는 거다. 예. 그리고 아무리 옳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예.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기흉 화복의 도래는 올바른 일을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위대한 하늘의 섭리에 자신을 던져놓고 일의 성패는 하늘에 맡기고 자신만을 믿고 정진한다. 이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요. 이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면 되고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일로 삼으면 그만이다. 예. 천명이라고 하니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 솔직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신의 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실패하여 고난에 처하더라도 구원은 있다.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 올바른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리석은 작자가 아닌가. 누가 몰라줘도 하늘은 알아준다고 나는 대답했다. 예. 정말 어리석은 작자다. 하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다. 아무 말 없이만 기특하게 생각하며 지켜볼 것이다. 또 이제 아무리 올바르고 훌륭하다 해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의 완성은 모두 하늘에 맡겨야 한다. 한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 하늘로부터 격려와 원조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장애에 부딪혀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는 오로지 하늘의 위대한 하늘의 뜻인 만큼 예. 보잘것없는 인간이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참 그야말로 지금 우리들의 예. 위로를 주는 말이군요. 근데
사실은 이 전국 시대 소위 이제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그 혼란기 속에서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들고 하나의 예. 국가의 미래의 비전이라고 할까, 네. 국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네. 통치되어야 하는지를 소위 그 당시의 그 무력이나 패권주의적 그 단계로부터 국가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자의 위대성이 있는데, 저는 이 사마천 사기르의 그 열전인가요? 그 앞에 있는 천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 하는 있죠. 거 사실은 사마천의 절망이죠. 그렇죠. 그런 기분이 또 드는군요. 공자도 그것을 느꼈음직하네요. 그죠? 공자야말로 그걸 많이 느꼈겠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떻게든 아주 작은 단위에서라도 이제 자기의 그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공손분류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공자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공자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뜯어 말리죠. 아니 도대체 큰 나라의 제후도 아니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 여권에 가서 몸담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뜯어 말리는데 공자는 나는 거기라도 가서 내 생각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는 그 남자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실력자의 말하자면 정부였을 겁니다. 그 여자가 이제 힘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여자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제자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처지냐. 찬밥 따순밥 찬밥 따순밥 가릴 처지가 아니죠. 뭐 제자들이 뭐 굶어야 되고 그런 정도니까 어떻든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밥그릇도 챙겨야 되고. 그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주유천하의 마지막 목적지가 이제 당시 남방의 강국이었던 초나라입니다. 글로 가는데 이 언강은 나중에 가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자 자신의 그 비전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 초나라의 소왕을 만나러 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안회라고 하는 제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죠. 그다음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 해야하고 울었다는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 이 세 명이 다 개성이 다르면서도 다 이제 공자가 아끼는 제자들인데 아마 이 세 명을 갖다가 초나라 소왕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너희 셋이서 한번 초왕을 모시고 세상을 경영해봐라 하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초나라까지 내려갔던 거 아닌가. 뒤늦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하여튼 논어에도 그렇고 그 공자 자신은 굉장히 하여튼 세상에 쓰이고 싶어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지금도 그렇고 좀 그 이미 그보다도 500년 전에 주나라 시절을 갖다가 이상으로 삼아서 한다는 게 좀 그때 통하기가 어려웠겠죠. 뭐. 근데 어떻든 이제 물론 모델 자체는 주나라의 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 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어떻든 이 아시아를 나중에 지배하게 되는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소위 정치 철학의 정수를 말하자면 공자가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유천하의 말은 주유천하라고 합니다만 사실 비참하죠. 뭐 이 나라 저 나라 밥그릇이 늘 비었기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위대한 이제 사상가 인류의 사표로까지 추상받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죠. 근데 참 요즘은 근데 왜 공자 제가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차이나 TV였나 거기 보니까 주윤발이 공자로 나오는 드라마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영화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공자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을걸요. 그 여기 영화입니까? 저는 무슨 드라마인가 시리즈로 있을 겁니다. 그 주윤발이 공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혹시 이 책의 저자가 원작자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영화로 근데 중국 영화 공자 같은 경우는 보면 무슨 뭐 반란이 일어났을 적에 뭐 제갈량처럼 계책을 써갖고 그걸 갖다가 막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도 거가 있어요. 아니 있는데, 그러고 공자 제자들이 직접 이저 칼싸움도 하고 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주윤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주윤발의 와호장룡 같은 느낌이 하도 그 와호장룡의 이미지가 있어서 아 주윤발이 와호장룡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전쟁이 나고 뭐 다 같이 출전도 하고 뭐 예, 이러더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 공자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90 정도 되는 그 장신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생긴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귀걸이 그렇군요. 굉장히 장대했고 어떻든 뭐 공자는 거인이죠. 거인이 되었고 이후 소위 동양 사상을 얘기할 때 공자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철학의 그야말로 큰 그릇을 만들게 되는 어떻든 제자들을 잘 둬야 돼요. 스승이 나중에 빛날라 그러면. 책 고맙습니다. 예. 요 마지막에 제가 예. 그 앞에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를 묵묵히 실천하라. 떠들어대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 하늘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 아무 말이 없지 않은가. 아무 말이 없지 않은가.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인간이 하는 바를 묵묵히 내려다본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인간. 이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늘. 서로 아무 말이 없다. 그것으로 좋지 않은가. 충분하지 않은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나라 걱정하면서 애쓰시다가 상황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주필님 칼럼에도 쓰셨습니다만은 전화기 붙잡고 이제 방송 통곡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그 어렵더라도 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공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서양 사상도 모르겠는데 일반입니다. 근데 오늘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군요. 이노우에 야스시 라는 사람이 쓴 소설 공자입니다. 혹독한 운명을 이겨내는 인간의 품위, 고난에 처했을 때 소인배와 군자, 대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